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의 이 답이 없자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빨리 대답하세요. 우리 당은 실용적, 합리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길을 찾는 보수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더 진보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거나 연상되기만 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이 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 동안 국민의 혈세로 받은 세비를 모두 반납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제가 이걸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이 두 가지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자,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이 같은 공세에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이 그저 그냥 야당한테만 얘기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핸드폰 비번을 공개하라고 우리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게 있나요? 자, 한동훈 위원장의 압박에 민주당 이렇게 뭐 수세적으로 몰리는 건 아닙니다. 반격의 카드를 꺼내드는 것 같은데 아까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했잖아요. 불체포 특권 포기? 그건 헌법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럼 이참에 아예 개헌합시다. 개헌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 판이 커지는 뭐 그런 양상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 지금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탄압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사람만 공천하겠다고 해도 이걸 법적으로 강제는 못 합니다. 아예 이 지금 불체포 특권을 없애려고 한다면 개헌을 해야 되는데요. 예. 거기에 맞서서 지금 민주당이 좋아 그래 불체포 특권 없애자. 그러면은 개헌해서 대통령 거부권도 같이 없애자. 오.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대통령 거부권도 같이 없애자. 그렇습니다. 이게 뭐 특권을 없앨 거면 똑같이 없애자 이거죠. 지금 이제 사실 뭐 도시특검법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같이 없애자 이제 그런 식의 제안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예. 근데 특권은 포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권리가 뭐 의무 조항이 있는 거 헌법에 나와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고 특권을 준 거는 그거는 포기를 한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포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강제로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동훈 위원장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이 카드 역시 빼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귀책, 어떤 처벌이라든가 형사처벌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같은 것이죠. 그런 귀책으로 이런 재보궐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뭐 구청장이든 의원이든 어떤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하면 거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근데 이건 사실 뭐 여러 번 말로는 그동안 여야 모두 했다가 결국은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강서구청장 쭉 결국 그 약속 안 지켰다가 선거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자, 가장 가까이로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고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떠올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했다. 차별화일까요? 이 정도 차별화는 아마 대통령 그 집권 세력 내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예. 차별화라는 거는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몇 개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었죠. 이태원 참사라든지 뭐 최상병 관련 사망 사건 같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에 대해서는 공천하지 말자는 게 여야가 지금 말씀처럼 앵커 말씀처럼 흔히들 약속해 왔던 건 지키지 않았어요. 최근에는 뭐 국민의힘이 안 지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강서구 선거에서. 그래서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과 차별화라고 하기에는 그럼 차별하는 거 쉽게요. 그 차별은 조금 더 희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차별화까지 안 나왔는데 제가 말하는 차별화라는 건 대통령과 꼭 각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과 어떤 뭐 대립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반 보편 타당한 국민 일반이 갖는 요즘 뭐 시민 얘기 많이 하니까 시민 일반이 갖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하지 못했던 것 그런 걸 지적하는 것 전 그런 것들이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좀 더 차별화가 필요하다. 네.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요. 취임 이후 정말 전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언급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일보 8면 기사입니다. 한동훈 공개석상에서 대통령 언급 0회. 한 번도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산과 거리를 두나. 야, 정말 한 번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까지 38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했는데 공식 행사에서 인사말이나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호. 5차례 주재한 비대위 공개 발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자주 윤 대통령을 거론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인데요. 그렇네요. 예, 여권에선 의도적으로 좀 거리두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윤 대통령과 관계가 깊었던 터라 취임 전부터 윤석열 아바타라는 야당 비판을 의식했던 겁니다. 국민의힘 한 증진 의원은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앞세우는 것이 과연 긍정적일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요즘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요거 하나도 짚어보죠. 한동훈 위원장 취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총선 앞둔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전체적인 의원들 움직임, 풍경도 좀 달라졌대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지금 의정 보고서에서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찍은 이런 사진이 등장하고요. 그렇네요. 박덕흠 의원은 전화 자동 응답 메시지로 한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설정해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거나 이럴 때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한동훈 위원장랑 같이 찍은 사진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자신과 이제 한동훈 위원장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하는데 수원에 출마하는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은 페이스북 프로필을 한 위원장과 찍은 사진으로 해놓기도 했습니다. 저 사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통상 여당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해 왔는데 이것과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 지금 한 위원장의 인기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라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 위원장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이재명 대표를 턱 밑까지 추격한 상황입니다. 총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치르기보다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당 내부에서도 각종 사법 리스크에 놓인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기에도 검사 한동훈과 피의자 이재명 이런 그림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요즘 직접 언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동훈 위원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만약에 이게 과거의 김기현 대표 체제였으면 가능했을까? 자, 이 현상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두 가지 이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기억하시죠? 문자 메시지에서 체리 따봉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하든 아니면 진짜 찍혔든 간에 그 이후에 와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따봉을 받는 그런 관계구나. 그 이후에 어떤 권력의 어떤 상징처럼 됐어요. 아, 최측근이구나. 윤핵관은 이렇게 윤핵관이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자, 김기현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 윤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므로 내가 권력을 갖고 있어라는 그런 이 하나의 어떤 방법이었어요. 일부러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언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 자체로 이미 그 전에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어떻게 함께 검사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가깝다, 멀다 이런 논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중간 심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번 선거를
예. 그런데 그건 회고적 투표.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상과 벌을 주는 투표였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움으로써 전망적 투표. 여기에 투표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변한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지 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세요라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아이고 이재명 당대표를 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세요라는 그런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보지 말고 윤 대통령을 심판하자. 그러니까 양쪽에 대칭되는 지점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